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3년 제21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단기 합격 패스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들을 단기간에 합격시켜 드릴 합격으로 인도할 바로 저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과정, 풀코스 모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회복지를 주전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주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전임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양력과 관련해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 양력은 대학원 그리고 수험 전문 학원 그런 기관들 포함해서 20년 이상의 강의를 한 사회복지학 베테랑 강사다라고 하는 거 요즘 이제 명장 시대, 명장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수험 사회복지학 명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수험 강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시험에서 언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은 20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 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론이고 가치가 있는 이론이지만 시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걸러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 논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강의자여야지 됩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2003년부터 제1회 시험이 있었고요. 그간에 20년 동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매년 이전에는 맨 처음에는 240문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0문제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을 물론 이제 공개된 건 이제 10회 때부터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의 모든 문제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그래서 시험의 족보, 시험의 DNA 아주 정밀하게 추출을 해서 그래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합격 설명회 이제 진행하죠. 자, 2023년 제21회 시험일은 언제일까요? 자, 여기 지금 사진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20회 시험 현장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응원한 사진입니다.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서울 공고에 제가 갔는데요. 교문, 그 다음에 교문 앞에 국가자격시험장 해가지고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수험표를 확인하는 벽면에 이거 붙여놓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쭉 가고 있는데 요거 지금 감독관들이 지금 시험지를 가지고 입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예. 만약에 두근두근 거린다면 이미 선생님들은 합격하신 겁니다. 합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합격생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예. 자,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자, 이게 시험 전 강의실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험장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시험을 응시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 합격에 대한 목표, 이 동기부여의식, 이걸 반드시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보여드려요. 자, 그러면 2023년 제21회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그간의 이제 시험 연도, 이제 그리고 각 회차별 이제 시험일과 시험 요일을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1회부터 10회까지는 일요일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바뀌었거든요. 토요일로 바뀌고 나서 시험일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토요일 다음에 제가 가로 4라고 표기한 것은 11회 시험은 1월 26일에 시험을 봤는데 이때 토요일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토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넷째 주 토요일 쭉 보다가 그러다가 15회 때 셋째 주 토요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회 시험에서 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고요. 19회에서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20회 시험에서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자, 이걸 보면은 토요일로 바뀌고 나서 가장 빠르게 봤던 시험은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것이고요. 가장 늦게 본 것은 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21회 시험은 아마도 빨리 보게 되면 그간의 그러니까 시험을 봤던 시험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측해 보면 1월 21일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겠죠. 빠르면. 그리고 늦게 보면 2월 11일. 이게 이제 둘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2월 둘째 주 토요일. 자, 이 사이에서 시험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셋째 주 토요일은 설 연휴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는 시험을 보지 않겠죠. 그러면 빨리 보거나 늦게 보거나 해주겠죠. 근데 빨리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이 이제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은 자기 제자들이 1급 시험에 그래도 많이 합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일을 앞당겨 가지고 촉박하게 진행하게끔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 시험일은 시험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자, 그래서 20회 시험도요. 2021년 10월 22일 날 공고가 됐습니다. 이게 시험일로부터 대략 한 92일 전에 이제 공고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 21회 시험도 아마 10월 말에 공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공고가 되면 알죠. 정확하게 며칠일지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예측해 봤을 때 자,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본다면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디데이를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자, 오늘 기준입니다.
6월 27일 우리 합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 오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215일이 남았습니다. 자, 215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월수로 보게 되면 7개월입니다. 자, 이걸 주로 계산하면 30주입니다. 7개월 또는 30주가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자, 지금 이 시기부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6080 단기 합격 패스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다 하더라도 그 공부 시기에 적합한 공부 방법이 아니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7개월 또는 이제 30주 남은 이 시점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 여기 6080 단기 합격 패스입니다. 자, 그간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초심자 이론 다지기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부터 신작 강의로 새로 녹화가 1교시부터 녹화가 계속 되어 왔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초심자들 또는 정말 100% 합격을 원하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전과정 프리패스로 등록하셔가지고 1교시, 2교시, 그리고 3교시 이렇게 수업을 쭉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역대기출 문제를 가지고 독학으로 문제를 풀어오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심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한 단계를 높여서 이제 3교시까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또는 3교시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들었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합격 패스로 전환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심자가 아닌 이제부터 시작하실 우리 선생님들, 뭐 주전공자 그리고 재시생, 그리고 주전공자 재시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초시생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냐면 바로 6080 단기 합격 패스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이번 합격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단기 합격 패스 구성은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역대기출 문제 분석 강의가 같이 되게 되는 이 시점인데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그리고 진도별 역대기출 강의를 수강하고 그런 다음에 핵심 요약 노트와 그 다음에 그 역대기출 문제집을 이제 혼자서 애뇌독을 하는 것을 공부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공부를 하되 내가 이론적으로 너무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조사로는 우리 8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다들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 영역들은 시간이 허락되면 먼저 단기 합격 패스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내가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취약한 영역은 이론 다지기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7월부터 이제 12월이 되기까지 자, 이렇게 지금 공부하시다가 이제 시험 직전에 회차별 실전 훈련, 동형 모의고사 5회분, 그리고 기출족보 OX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험을 마무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마무리하고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실전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나 그리고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암기와 그리고 기출문제 계속해서 N회독하는 거.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스페셜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6080 단기 합격 패스는요.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 3단계. 사실상 이제 스페셜 특강까지 있으니까 뭐 4단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전체 우리 커리큘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 요약 강의니까 이게 요약 강의니까 너무 뼈대만 있는 강의가 아닐까? 교수님, 과연 진짜 이 요약 강의만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요약 강의로만 될까요? 좀 불안하시죠? 자, 근데 그런 불안을 전혀 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번 설명회에서 제가 책 설명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뼈대만 있는 그냥 편집만 화려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시험에 폭과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시험의 DNA, 시험의 족보를 100%에 가깝게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강좌 수를 보게 되면 40강좌입니다. 우리 기본이론 강의가 104강좌로 녹화가 되어졌는데요. 자, 근데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 40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요약 강의가 아니다. 말 그대로 핵심 이론 강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기출문제예요. 시험의 처음과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회차별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진도별로 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이론 공부를 쭉 해가고 있으면 그 이론의 순서에 맞게끔 기출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가 바로 말 그대로 역대예요. 역대. 1회부터 20회까지 단순한 문제들을 솎아냈고 근데 기출론점 여전히 담고 있는 과거 문제지만 기출론점을 담고 있다면 최근에 그 기출론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를 수록을 해 놓았거든요. 그 말은 마치 저인망식으로 물고기를 그냥 바닥부터 다 긁어낼 수 있는 그런 그물망입니다.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 촘촘하게 만들어진 그물망.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원별, 진도별 역대 기출 문제집 심층 분석 60강이나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또 열심히 기출론점 이걸 이제 어떤 기출론점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기출 논점의 결과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 결과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게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일까지 N회독을 해 나가면 돼요.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과정들, 규모가 큰 학원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족기계 벼락치기 교재도 그리고 강의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제 시험 직전에 말 그대로 1,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벼락치기 할 사람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인데요. 그리고 교재인데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1순위, 2순위 이것들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단기 합격 패스에서 진행되는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와는 요거와는 이제 다릅니다. 핵심 요약 노트에서도 더 압축시켜 버렸기 때문에 완전 요약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런 교육 과정들에서 요약 강의다 할 때 그런 요약 강의예요. 근데 그런 요약 강의들은 기출론점을 많이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단기 합격 핵심 요약, 여기는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100%에 가깝게 다 담고 있다니까요. 자,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단기 합격 패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전공자라면 이 두 가지만 하면 100% 합격합니다. 100% 합격한다니까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사회복지를 지금 주전공하고 있다. 4학년 학생들,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시험장에 가면 물고기가 튀어로 정답이 막 보이게 되는 그냥 간단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지금 시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합이론서로 해당 영역 이론 다지기를 보시면서 보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전공자가 아닌 경우들은.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한 지도 꽤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핵심 요약으로 해야 하나요? 이론 강의로 해야 하나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론 강의로 하지 마시고 핵심 요약 강의로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딱 지금 시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예요. 이미 이론 다지기로 2월부터 쭉 공부해 오신 선생님들은 그대로 이론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6080 단기 합격 패스의 핵심인 바로 이 책,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 책이 아주 근간이 되는 책이니까요. 우리 단기 합격 패스에. 그러니까 이 책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단기 합격 패스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 이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보시고 또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요, 제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쭉 합격 수기 올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 책과 이 강의에 대한 우리 합격생들의 극찬이 아주 넘쳐납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8개 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법제론까지,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8개의 영역을 모두 한 권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자, 한 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안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558쪽입니다. 558쪽에 8개 영역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558쪽이나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58쪽밖에 안 돼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8로 나눠보면 이제 각 영역별 대략 몇 페이지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단순한 요약집이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이 챕터별로 자, 출제 빈도, 출제 논점 1, 2, 3순위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날개 쪽에 출제 빈도 13회부터 20회까지 여기 보니까 사육정책의 이론과 사상, 사육정책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자, 여기 보니까 5문제, 4문제, 이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5문제, 4문제, 2문제, 4문제, 1문제, 4문제, 2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20회 때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4문제. 그니까 여기서는 여기 지금 6문제였네요. 6문제인데 보면 적게 나왔을 때는 1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6문제. 근데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 3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 비중이 나와 있어요. 출제 비중. 이 챕터에서는 적게 나올 때 1문제, 많이 나올 때 6문제인데 보통은 3문제 나오는구나. 그죠?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출제 논점.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순위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그리고 에스프 앤더슨의 복지효과 유형론, 그리고 제3의 길. 자, 여기서 이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 복지효과 발전 이론, 그 다음에 조지 왈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그리고 3순위는 시험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빈출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나오기는 했어요. 자, 각 챕터별로 이걸 통해서 이게 잘 나오는 거구나. 1순위, 2순위부터 먼저 알고 가야겠구나.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강의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늘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네요? 내년엔 나오겠네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가보면 제가 이거 나오겠네요 하는 것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책에는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영유아기 신체적 발달 부분인데 그 다음에 심리적 발달 부분 여기 보면 1회, 4회, 5회, 7회, 10회, 11회, 13회, 14회 뭐 이렇게 쭉 1회부터 그간에 나왔던 기출 표기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설명을 쭉 해나가고 강의가 진행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기출 표기를 보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거 중요하네. 이거 무조건 공부해놔야겠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하고 나면 제 강의로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공부해야 돼요? 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소리로 전달되는 거 말고 이 활자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재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지문들 있잖아요. 지문들. 이런 지문들이 그냥 막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책 개정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 기출문제, 기출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출 선지들이 너무 좋은 선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똑같은 문장이다 하더라도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을 가지고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순간 기출 지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기출 선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작업들이 면밀하게 된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조화 학습을 위한 도식화, 도예화를 시켜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통계적 가설 검정입니다. 어렵죠? 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 지금 15회 때 나오고 이게 20회 때 나왔거든요. 20회 때 또 나왔다고요. 15회 때 처음 등장하고. 그죠? 예, 신규 논점인데. 예. 15회 때 처음 나왔는데 20회 때 나왔어 이번에. 자, 이걸 알아야지 그 문장이 맞았다 틀렸다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요거 뭐라고 외우라고 했죠? 한 대 맞기. 번호에서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나오죠. 한 대 맞기. 예, 한 대 맞기 한 대 맞기. 자, 이게 한 대 맞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맞기 한 대. 제1종 오류 맞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 놓으면 여기가 이제 제2종 오류가 되게 되고요. 예. 자, 이렇게 제가 도식화, 도예화 한 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쭉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암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지금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내적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 그리고 기준 타당도는 또 다시 네 가지로 나뉘죠. 예.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 이것도 지금 자, 이해 타당도, 그 다음에 수렴 판별 타당도, 유인 분석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도식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 페이지에 요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요거 이렇게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를 하시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데올로기도 보시면 조지 웰딩의 이제 4분 모형, 그다음에 6분 모형 중에서 이제 녹색주의하고 이제 페미니즘은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네 가지. 이 반집합주의가 이제 신우파죠.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 노선. 페비안 사회주의가 삼인주의. 6분법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막시즘은 그대로 막시즘으로 옵니다. 자, 요렇게 요걸 가지고 요거 극우 라인, 그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극좌 라인. 그리고 여기는 우파, 여기는 좌파. 자, 우파의 가치, 좌파의 가치. 이렇게 도식 도예화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전공자의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시라니까요. 공부시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시키는 게. 자,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정책 내용 분석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오는 챕터인데 자, 이게 14회 시험에서는 이 챕터 하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다 지금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요 표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요 표는. 잘 개발된 거죠. 요거는 조문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예화 시켜놔가지고 요걸 가지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내용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요. 이거 아무나 이거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암기법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때 이게 이해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신자솔, 근대정말, 친생자.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자,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문직의 문화일지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이제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한다. 또는 교생의 주사.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법제론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역사, 행정의 역사,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이 연도를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리는 것들이. 자, 그럴 때는 연도를 외워야 하거든요. 연도를 외워야 하는 것들. 자, 여기 보면 암기법이 도중 다 들어가 있죠. 연도를 외워야 하는 것들. 자, 그다음에 또 빈출조문, 개정법률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률을 공부시킬 때 먼저 정책론에서 뼈대를 잡는 작업을 해요. 5대 공공부조법, 5대 사회보험법의 뼈대를 먼저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정책론에도 5대 공공부조법과 5대 사회보험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뼈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법제론에서는 이 5대 공공부조법, 물론 이제 5대 공공부조법에서 이제 장애인연금법은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론에는 나왔어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 거기서 이제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몇 차례 되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법제론에서는 정책론과는 다르게 법조문 자체가 아예 시험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책론에서 뼈대를 잡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제론에서는 빈출 조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제2조 정의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면 법제론, 그다음에 정책론에서 나온 것들 다 표기해놨어요. 조문 사이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들 법률 공부할 때요, 우리 교재들이 법률을 풀어버리면은요, 풀어서 써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장을 외워야 할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법률 조문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공부시키는 것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풀어서 써버리면은요, 오히려 힘들어요. 여기 조문에다가 기출표기를 다 해놓으면 이 조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게 빈출 조문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 혹시 따라하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 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통합이론서라고 하는 이 책 명칭도 제가 시작을 했는데 통합이론서를 다른 데들로 막 쓰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따라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빈출 조문들을 공부하게 되면 법제론도 너무나 쉽게 공부하게 돼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조문들을 제껴버리면 되거든요. 시험에 나왔던 조문,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세요. 법제론은. 자, 그래서 이런 공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개정법률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이미 20회 시험,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도 계속 저는 해왔어요. 이 법률 특강을.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무료 특강 20회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무료 3대 1,000원? 이런 그 타이틀로 이제 그 안에 법령 개정 특강 해드리는데, 뭐냐면 수험서를 집필을 했을 당시, 이 책이 나올 당시, 자, 시행 예정인 법률들 다 법제처에 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시행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책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된 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험 공고문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됐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들은 몰라도 돼요. 개정됐다 하더라도. 근데 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28일 날 시험이다. 그러면 28일 이전에 개정되고 시행까지 돼버린 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책을 집필할 당시 그때는 개정사항이 아니었는데 시험 직전에 1개월 전에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것들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개정 법률 특강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실제 했고 해왔고, 그래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가지고 김진원의 사회복사로 들어와 보세요. 무료 특강 쪽에 보면은 법령 특강이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개정 법률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단순히 또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들의 경우는 용어상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본 이론 강의가 아니라 그래도 핵심 이론 강의이다 보니까 사식강에서 많은 내용을 또 이론 강의, 기본 이론 강의하듯이 강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날개 쪽에다가 그래도 알아야 할 용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의 개념이고 또는 COS에 영향을 미쳤던 이 토마스 찰머스 이론, 우리 아놀드 토인비 선배님, 뭐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 뭐 등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면서 시험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철저하게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돼요. 그런 내용들의 용어와 인물 그리고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날개 쪽에다가 소개하고 또 필요할 때 제가 이제 설명도 간단하게 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논점. 자, 보세요. 행렬식 질문이 8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 19회 때 나왔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전체를 분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 기출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최근 것만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것은 그 강의자가 전체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험생은 과거 기출문제까지 굳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자는 알고 있어야지 되죠. 만약에요, 이 행렬식 질문을 만약에 최근 기출문제 근거에서만 이 책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빠져야지 맞는 겁니다. 아니,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정리해놔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대 기출 논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역대 기출 논점을 강의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수험생은 몰라도 되지만 강의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이거 처음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규모가 큰 학원에서 이번 20회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 해설을 하는데요. 거기서 두 문제나 이미 15회 시험이나 그 다음에 멀리도 아니야. 옛날 논점도 아니야. 최근에 나왔던 논점. 맞게 나왔던 두 문장을 이것은 틀린 문장인데 이게 이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까,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공부한 수험생들도 그거 아는 내용인데 그걸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고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답변을 밴드나 카페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 근데 해당 학원의 매니저라는 분이
와서 그 글 좀 지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워드렸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강의자가 최근 논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최근 논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혼동이 될 수 있죠. 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우리가 목표로 얘기하게 되면 과정 중심 목표입니다. 그죠? 사회 계획 모델이 과업 중심 목표이고요. 사회 행동 모델은 과정 중심, 과업 중심 모두 양자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인데 과업 지향 소집단을 변화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이게 겉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틀린 문장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강의자가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그건 전공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도 모른 황당한. 자, 그 말은 제대로 된 전공자의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분석한 강의자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정법률도 철저하게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기출론점, 최근 기출론점.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역대 기출론점을 정리해서 그게 최근에 나온 것을 봐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봐보세요. 이제 최근 기출론점인데 항상 시험은 10% 내지 20%가 영역별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냥 삐껴 나와요. 비율은 높지 않아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부담,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의 재정체계 부분에서 민간, 공공재원, 민간재원 이렇게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재원의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업, 기업복지, 그 다음 비공식 부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사용자 부담의 이용료, 즉 본인 부담 부과 방식. 이게 연동제, 정률제, 정액제가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복지 혼합의 유형들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여기 이 중에 세 가지만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말고도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으면 나머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번 시험이 끝나면은요. 저는 개정 작업할 때 이렇게 삐껴나온 논점들을 계속 추가시키는 거예요. 교재도. 근데 저자 없는 책들은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제가 직접 계속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그간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왔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책의 장점 너무나도 많은데 자, 보면 합격을 위한 날개를 달자. 제가 맨 처음 첫 페이지에 날개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네. 날개를 달자! 자, 왜 날개를 달자고 했냐면 보시면 이 책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날개가 있어요. 여기 날개,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제가 인물 설명이나 용어 설명이나 또는 이제 논점 비교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어 놓기도 했지만 이 날개들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보면서 또는 이제 이 통합이론서를 공부하신 선생님들 그런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서 또 추가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로 여기에 많이 포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뼈대만 있는 요약집은 스스로 요약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굳이 옮겨 적을 필요도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날개의 내용들을 추가시키면서 여기다가 추가시킬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시켜서 날개를 다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합격의 날개를 달고 합격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자, 예. 통쾌하게 합격을 한다니까요. 예. 자, 믿고 따라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단기 합격 핵심 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이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7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강의가 총 8회 40시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림선이 뚫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개통이 돼서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인데요. 이 건물이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 본원입니다. 본관인데요. 여기 이제 4층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강의실 이동 변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쭉 또 공지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7월 3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 이제 27일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곧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이 실강이 이제 7월 3일 날 녹화가 되면 보통은 뭐 2, 3일 안에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바로 올려져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기 합격 패스를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온라인 패스지만 오프라인 강의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과정 프리패스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전과정 프리패스나 단기 합격 패스 안에는 이 합격생 핵심 요약 강의,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가 그 상품과 그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도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셔도 되지만 다만 이제 단가 강의만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온라인 단가 강의로만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참여가 어렵지만 어떤 패스로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본래 노래도 이게 녹음된 거 듣는 것보다는요 라이브로 듣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오라고요. 오세요. 예. 실강에서 저하고 한번 만나서 제가 그냥 합격의 기운을 막 발산을 시켜드릴게요. 예. 자,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제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1급 시험 분석 그리고 좀 알아야 할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 비결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합격 설명회를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미 알고는 있긴 하지만 제가 이 합격 설명회를 지금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했던 영상이 우리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좀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국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합격이 목적입니다. 시험은요 결과에 의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죠? 네, 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단순히 내가 이 강의 좋네? 그런 느낌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은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합격이 목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우선은 어떻든 시험을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건 결국 어떤 시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근데 1급 시험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1급 시험 이제 제도 내용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1급 시험 1, 2, 3교시로 진행이 되고요. 3과목입니다. 8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25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이걸 다 합하면 200문제. 한 문제당 1점씩 200점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이고요. 자, 한 문제당 1분씩 50분, 75분, 75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은 이제 전 과목 총점에 즉 200점 만점에 60%입니다. 따라서 120점이 합격 점수입니다.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19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자, 120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하지만 120점만 정확하게 맞춰서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떻든 120점을 넘기면 합격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과락 기준인데, 과락은 과목별 40%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는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시험제도는 얘들은 영역이에요, 영역. 실제 과목은 여기가 있죠, 영역. 여기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제1교시가 1과목이에요. 과목별 사할이니까 1교시는 50점인데 50점의 사할은 20점이에요. 자, 20점. 그 다음에 75점의 사할은 30점입니다. 여기도 30점이고요. 그 말은 1교시에서 조사론을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알았죠? 과락이 느슨해요. 그래서 과락이 느슨한 걸 가지고 이따가 제가 합격 비결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합격률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합격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21회 합격률은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합격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수업을 받으면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합격률을 보게 되면 뭐 과거 그 다음에 가장 높았던 합격률, 가장 적었던 합격률, 9회 시험이 이제 14%였죠. 그 다음에 우리 20회 때는 36%였습니다. 자, 그러면 21회 시험 합격률은 대략 31%에서 36% 수준으로 될 걸로 예측이 돼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시험의 합격률에서 너무 높았던 거, 너무 낮았던 거 빼고 나면 대략 이 수준에서 출제위에서는 합격률을 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합격률을 보게 되면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접수인원 대비 합격률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접수인원 대비 합격률로 보게 되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응시 포기 인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는 해놓고 응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죠? 예. 이렇게 포기할 시험이 아니거든요. 아니, 준비하면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준비하면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단추를 저하고 같이 했었으면 그러면 충분히 그냥 합격하는 게 너무나도 간단했을 텐데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불합격률로 보게 되면 거꾸로 합격률 말고 불합격률로 보게 되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접수인원 대비 2만 명, 응시인원 대비 15,000명, 22,000명, 15,000명, 2만 명 가까이가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너무 이제 다양한 홍보들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뭐 비전공자도 그냥 단기 합격하고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6개월에 합격했고 이렇게 막 홍보를 낸단 말이죠. 뭐 합격률 80%다, 90%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급 시험이 이제 막연하게 컸던 이유는 방대한 양. 전공 과목 8개 필수 과목, 우리 이제 그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조한 합격률 때문에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격 비결입니다. 합격 비결. 자, 6080 법칙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건 뭐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6080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자, 17회, 18회, 19회, 20회까지의 자, 중복률을 봤어요. 재출제. 다시 나왔던 영역이 다시 나온 거. 이걸 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를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제가 이걸 강의한 게 있어요. 시험 끝나면 항상 유튜브에 띄워놨는데 그 표를 또 가져다가 마치 자기 책에서 나온 비율인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표절이죠, 그건. 근데 거기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하더라고. 예. 혹시 그 매니저분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만들어진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가져다가 활용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출처도 밝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죠. 자, 이 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쭉 분석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문제 25문제가 딱 인행사 25문제다. 그러면 이거 나왔던 게 또 나왔네. 나왔던 게 또 나왔네. 이 문제는 나왔던 게 또 나오긴 했지만 5번 선지는 처음으로 이번에 나온 거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또는 이거 문제 자체가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게 나왔네. 그걸 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중복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아예 신개념으로 나왔거나 나온 부분인데 어렵게 나왔거나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나왔던 부분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의 비율입니다. 자, 평균. 그래서 제가 608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영역별로 보세요. 인행사의 경우에는 92%나 지금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제 삐껴나왔다는 얘기인데 또는 뭐 두 문제가 이제 삐껴나온 문제와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기출 논점의 영역을 공부하고 그 부분을 이 문제를 기출문제 해당 영역의 기출문제를 또 풀어봤다면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거기에 나왔던 것들 풀어봤다면 이건 시험장에 가면 그냥 물고기가 튀어오르지 정답이 푹 튀어오르는 그걸 그냥 낚아채기만 하면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6080 법칙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저한테 수업 받았던 그래서 이제 91.5%로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주전 공자가 아니세요. 183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자,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 생각합니다. 자, 17회 시험에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은 제대로 기억하면 제 강의를 제대로 기억하면 자, 90점 이상 나오는 깊이다. 이렇게 지금 체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급 시험이 나오는 우리 전공 8개 과목의 필수 과목의 이게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 가지고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거든요. 20년간 안 나온 거는 안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이론의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 깊이가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와 범위를 재단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노란색을 정확하게 재단한 책이 바로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고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자, 고효율 합격 절대 공식 6080 법칙. 자, 그래서 6080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급 시험 이렇게 넓은 굉장히 커 보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흰색 원. 근데 여기서 80% 90%가 나와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80% 90%를 다 맞을 필요도 없어. 절대평가니까요.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서도 자, 여기 이제 더 좁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 여기서도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땅 따먹기. 1순위, 2순위, 3순위 요걸 통해서 제가 지금 또 제 그림 준비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80% 90%가 있잖아요. 아까 그 흰색 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노란색 풀, 유아풀장. 거기에 80마리, 90마리가 물고기가 거기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각 영역별로 보면 챕터 15개 챕터로 이렇게 사육지 교과목 지침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시험에. 근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하는 챕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챕터는 적어도 10개 챕터는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1순위가 있어요. 그럼 10문제는 무조건 나오겠죠. 10문제는 대놓고 나온다고요. 어차피 나와요, 내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부터 공부를 해야죠. 1순위. 얘들은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러면 80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판례 문제의 경우 보면 판례는 7회 시험부터 홀수의 차만 시험에 나왔어요. 20회 때 안 나왔어요. 21회 때 나와요. 그간에 나온 경향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걔들은 공부해 놓으면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챕터에 한 문제씩이라고 본다면 80개가 될 텐데 그중에 50%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러면 40문제는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점. 끝.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80개 논점, 여기 80개 논점. 그러니까 논점으로 따지면 이제 180개의 160개의 논점을 공부하면 120개는 맞출 수 있게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족기계 벼락치기가 바로 이제 1순위, 2순위 논점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뭐 지금 이제 그 책으로 공부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아까 여기 80%, 90% 다 맞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60%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그러려면 이게 지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 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2순위, 역대 기출 논점까지 다 분석한 강의자여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행운입니다. 우리가 우연 같은 만남이지만 우연이 필연이 된단 말이죠. 합격을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인데요. 자, 우리가 120점을 8로 나누면 15점입니다. 15점씩만 맞으면 딱 120점이 되게 되죠. 근데 괄학이 느슨했잖아요. 괄학이 느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그 사할이라고 했으면 다 10점씩 맞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론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만 넘기면 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10점을 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주력 과목에서 인행사가 너무 쉬워. 점수가 잘 나와. 20점 나왔어. 그러면 조사로는 10점만 맞아도 본전치기 한 거예요. 왜? 15점, 15점, 30점이면 본전치기거든요. 120점을 위한. 이게 본전치기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괄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괄학부터 지금 설명 다시 들으세요. 자, 여기서 본전치기 점수, 합격을 위한. 자, 플러스 마이너스 5점. 그래서 이제 주력 과목을 찾고 그 주력 과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빼고 내가 자신 없는 과목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가 멘탈을 관리할 때 내가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있는 밀착관리 스터디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요.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9월까지 운영이 될 거고, 다시 이제 오이코 스터디가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까지 계속 집중적인 우리 이제 여기 이제 특강들이 있어요. 이 특강들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공부하는 곳에 가야지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참여를 하세요.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유일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현재 우리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현재 이제 6월에서 한번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일단은 스터디에서 빼고
그리고 이제 약간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미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공부의 의지를 가지면 이제 다시 또 참여시키게끔 할 예정이긴 하지만 자, 밀착 관리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 다 함께 한번 합격해 보자고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합격자 모임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율인증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실시간 화상 실시간 강의. 예. 그 다음에 시상식도 있고요. 우리 실시간 강의 여기 진행했던 것 있습니다. 예, 현재 모집 중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요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으면 유튜브 채널에도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셔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참여를 해서 합격의 배를 타자. 합격의 기차를 타고 같이 그냥 합격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합격 설명회 단기 합격 패스 합격 설명회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은 미루지 마세요. 시험 준비는. 시험은 빨리 준비할수록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정확하게 합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밥상은 차려놨어요. 오셔서 숟가락 얹혀놓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제가 합격시켜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제 교육과정, 이 프라임 법학원의 5위 코스 사육사 1급 6080 패스로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면서 파이팅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 영상 녹화돼서 올라가 있을 텐데 이 녹화된 영상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으셔도 되고 제 카페나 밴드에 오셔가지고 또는 이제 제 연락처로 카톡이나 또는 이제 문자를 주셔가지고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제 연락처는 또 이제 유튜브 거기 이제 소개에다가 좀 넣어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